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부 지역의 집값들이 치솟고 있습니다.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그 기대 심리도 있고 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곧 시작되죠.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들이 6월에 많이 보였어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풍선 효과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가계부채도 급상승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적인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핵심은 대출 규제예요. 내용도 많고 규제 강도도 역대급입니다. 오늘이 6월 28일 토요일이죠.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는데요. 먼저 중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해요. 사실 여기 적혀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일단 주목할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수도권 및 기타 규제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규제 지역은 다 수도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 상황을 봐서 수도권 이외에도 규제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우선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요. 오늘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로 고정됩니다. 2019년에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조치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막강한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는 대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고정되는데요. 이전에는 40년짜리도 있었죠. 만기가 길어질수록 DSR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했고요. 때문에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40년을 선택하는 차주들도 있었죠. 이제는 최대가 30년입니다. 세 번째는 실거주 의무화가 있는데요.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6개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판다는 조건으로만 주담대가 가능해져요. 여기서 쟁점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 즉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예외가 있지만 규제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규제지역에서는 현금 부자들만 여분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좀 생기게 되겠죠. 실사용자들에게만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현금 부자들은 예외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길이 열려 있다. 이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이건 뭐냐면 매수인이 전세 임차인의 잔금을 활용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것.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잔금일과 전세계약의 잔금일이 같은 날인 것이죠. 같은 날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잔금을 받아서 같은 날 본인의 매수 잔금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갭 투자의 한 유형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전세 대출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부의 눈치를 본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취해왔던 조치였어요.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못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주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전세 임차인을 구하는 상황, 이런 상황 말고 이미 전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갭 투자하는 것은 이번 조치로 막을 수가 없죠. 갭 투자를 하는 길이 원천 봉쇄된 것은 아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에 적용되는 LTV도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80%였는데 70%로 낮아지고요. 7월부터는 은행들의 자체 대출 관리 목표를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축소하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축소하고 전반적으로 대출에 관련 것들은 모두 다 축소하겠다는 내용들이 이번 정부 정책의 기본 골조예요. 자, 이번 정책이 나오자마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집값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이 부분이죠.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올해 5월 말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에요.
강남구는 25억 6천만 원이었고요. 서초구가 좀 더 높죠. 26억 원. 송파와 용산은 비슷한 19억 원대이고 성동은 15억 원, 마포는 12억 원. 이제부턴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이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평균적인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 20억 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송파에서는 13억 8천만 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고요. 성동에서는 9억 원, 마포에서는 최소 6억 원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만 그 지역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 요지의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 부자들만 가능한 것 아니냐?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서울 요지에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건 현금 부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이런 논조의 불평과 불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본인이 보유한 현금, 본인이 보유한 자산, 거기에 맞는 집을 사고 거기에 맞는 차를 사고 감성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빼고 아주 이성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보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집도 그렇고요, 차도 그렇고요, 본인에게 맞는 수준의 물건을 적당한 레버리지, 즉 적당한 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여기저기서 땡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땡겨가지고 장만하는 것이 맞나요? 현재 이 부분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물론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유리해졌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막대한 대출을 활용해서 원래대로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집을 산다. 왜?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욱 거품이 생기고 그게 또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큰 사회적인 문제들과 엄청난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정부의 이번 정책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좀 볼멘 소리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너무 앞서서 나온 좀 불평을 위한 불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자, 이번 정책의 공식적인 주요 목표는 가계부채 관리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내용이 많고 아주 강력하죠. 역대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제인 6월 27일에 발표됐고 6월 28일 오늘부터 바로 시행되는 만큼 수도권에서 주택구입이나 주담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